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김영남 새누리당 의원, 한정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파리 테러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IS가 지목한 테러 대상국 중에 한 나라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간단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테러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인데 문제는 이 테러에 대처하는 우리 이 대응 시스템과 관련된 것인데 테러 방지 법안, 이른바 테러 방지 법안, 새누리당 의원이 5명이 각각 법안을 그렇습니다. 이미 제출했죠. 네. 19대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데 이게 여당의 필요성 주장과 야당의 반대론 이게 부딪혀서 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다시 또 다른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남. 사실은 19대 국회 들어와서 법안이 제출된 것은 아니고요. 2001년도에 미국의 9.11 테러 직후부터 당시에 한나라당이 이제 대테러 방지법을 제출했는데 지금 14년째 국회에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국가정보장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연간 우리나라 돈은 한 50조 원 정도 예산을 쓰면서 모든 정보를 이렇게 집중해서 분석해갖고 테러 방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당은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정보는 모든 정보와 첩보가 집중이 돼서 그걸 분석해서 가치 있는 어떤 예상을 뽑아낼 수 있을 때 사실은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대만 할 게 아니고 좀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 이제 최근에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미래부산에 무슨 조직을 하나 만들자 그러는데 그래갖고는 정보로서 유용성이 가치가 없는 정보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예, 한정혜 의원. 지금 법안은 사실은 대테러 방지에는 별로 효능은 없고 국정원의 권한만 막강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지금 법안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개 법안이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이름만 다르고 내용이 조금씩만 다르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법원으로부터 영장 같은 거 받지 않고도 누구의 개인정보든지 들여다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권한을 이제 국정원에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안기관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경찰도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또는 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 우리가 상당히 많은 기관들에서 각각의 정보들을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공유를 해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국정원으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통제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토안보부에서 9.11 테러 이후에 사실은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정보를 워낙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정보위에서 비공개로만 되어 있을 뿐이지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사실관계가 틀린데요. 지금 우리 새누리당에서 낸 법안은 테러의 위험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감청을 하든지 정보 수집을 하고 사후적으로 법원 통제를 받는 거지 아무나 정보 수집 목적으로 명분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사실과 좀 다르고요. 사실은 그리고 정보는 모여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흩어놓을 때는 그게 정보가 아니고 그냥 찌라시거든요. 그게 정보가 한 군데서 모여야 되는데 야당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모으는 기관이 국정원이어야 된다고. 국정원이든지 아니면 미국같이 새로운 기관을 신설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은 그것도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기관 신설도. 지금과 같은 사실은 이번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6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발생했음에도 나름 어찌 보면은 이제 후속 조치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대테러 방지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냥 여기는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심이 가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이 주 안점인데요. 문제는 요즘의 테러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자살폭탄 테러가 주가 되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처벌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기관들이 공유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공유를 시켜야 됩니까? 지금의 내용은 그래서 이게 국정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심이 갈 만하다라고 하면 다 열어볼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 이제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된다는 건데 내 외국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뭐 통장 계좌건 뭐 할 거 없이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금은 알겠습니다. 이래저래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 이런 말씀만 생각입니다. 드리면 정보 공유로 해결할 것 같으면 미국에서 왜 국가정보장을 신설했겠어요. 그리고 정보 공유는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기관 간의 성격상 그건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서 정보는 집중이 필요한 것이고, 예, 그리고 테러에 의심이 있으면 일단 조치를 해야지 어느 세월에 무슨 법원 가서 이거 영장 받아갖고 합니까? 그래서 긴급 조치를 한 이후에 사후 통제를 받겠다는 것이죠. 김 의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미국하고 조금 시스템이 달라서 경찰도 흔히 말하는 정보과라고 하는 기구가 있죠.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보는 나름대로 집중이 돼야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국정원이 갖고 있는 의심이 되는 사례에 대한 그 정보를 경찰과도 공유가 돼서 경찰이 정보 라인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국정원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국정원이 국민을 걱정시키는 국정원이었기 때문에 그게 되면 미국도 FBI도 있고 것이죠. CIA도 있는데 왜 국가정보 DNI를 새로 만들었겠어요? 그게 실제로는 어렵거든요. 아니, 우리는 이미 간의 국정원이 공유라는 있으니까. 것이. 네. 그러면 한 의원님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이 테러 방지법이 통과됐을 때 이걸 악용할 우려만 제거가 된다면 그렇다고 하면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국정원의 그럼요. 정보를 네. 모으고 대테러의 어떤 태스크포스를 맡기는 것도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그 경우에는 장치만 너무 있다면. 과도하게 국정원의 모든 그럼 그 정보 장치를 통제. 야당이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법안 내용을 예. 봐도요. 미국 법에 비해서 전혀 과도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사실은 훨씬 세거든요. 우리보다 지금 저희 내놓은 법안보다 더 예. 권한이 그러니까 집중돼 이제 있고 많은 예산을 쓰고 통제도 덜 받는 건데 야당은 뭐 숨기실 게 많은가 봐요. 아니요. 미국은 국토안보부에서 그 일을 하고 미국이 정보위원회에서 강력하게 통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예. 우리는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 보고만 받지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 적절한 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걸 예. 안 들으시고 그냥 한 얘기하시면 말씀을 안 되죠. 드리면 미국은 어느 정도냐면요. 9.11 테러 이후에 소위 애국법이라고 하는 패트리어트 법에 의해서 영장 없이 5년이고 10년이고 구금이 가능했어요. 사실은 법률 내용을 보면요. 미국이 훨씬 우리보다 통제를 덜 받고 훨씬 강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미국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예. 다릅니다. 저희는 예. 또 이미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형법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보안법에서도 그 사실은 장치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지금 이제 5분이 내주신 대테러 방지법과 관련한 부분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그래서 예. 자꾸 옥상옥 얘기가 알겠습니다. 나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국하고 다르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른 건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국가보안법은 대로 테러하고는 아무 국가보안법도 상관없습니다. 시스템이 예, 다른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국가가 직면해 있는 위협의 성격이 미국과 우리가 좀 다르다고 하는 점도 또 있어서 하여튼 이건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어쨌든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여야 의원들하고 좀 토론을 해봤는데요. 뭐 일컨대 여당의 서상기 의원 같은 사람이 이 테러 방지법을 일찍부터 주창했는데 야당한테 호소를 하는 게 토론 좀 합시다 이렇게 호소를 하던데 왜 야당에서 토론 자체를 안 합니까? 이 법안 기본 뼈대 자체가 예. 국가정보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 그런 자체가 안 것이죠. 되는구나. 그렇죠. 그 정보의 통제와 그 권한의 독점 현상이 국가정보원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 미래부 산하 이런 얘기로 나오는 게 그게 바로 대안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대안도 아니에요. 미래부 그걸 산하에 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갖고. 김 의원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각 당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아니 뭐 미래부 산하 뭐 얘기는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고.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최근에 보기에는 미래부 뭐 국가정보원을 산하에 뭘 하나 만드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계속 거듭된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정보를 대한민국에서 흩어놓으면 그건 정보가 지금까지 아닙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에 벌어졌던 굉장히 많은 일 중에서 국가정보원이 했던 안 좋은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야당이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하죠. 것 이쯤 같습니다. 하는데 저는 뭐 두 분이 이렇게라도 토론을 하는 게 어쨌든 네.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고요. 이게 좀 오늘 미국 사례가 자꾸 나오는데 주말에 그 시위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시위
광우병 집회 이후 최대 인파가 7년, 모인 7년만 시위였다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시위를 이제 그 진압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 논란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시위 자체가 좀 불법이고 과격한 시위였다. 뭐 서로 양쪽에서 이제 주장이 있고 그 와중에 미국 같았으면 이게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면 어떻다 뭐 이런 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발언이 있고 이러니까 또 야당에서 발끈하고 있고 또 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주말에 시위 양상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는 한정혜 의원께서 먼저. 저는 정부가 시작부터 너무 좀 여지를 두지 아니하고 아예 불법 집회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린 것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아예 차벽을 쳐버린 것.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아마 그 집회를 계획하셨던 분들도 13만 정도가 10만이 넘는 군중이 모일 만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서울 시내에 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광화문 광장을 선택을 했던 것인데요. 광화문 광장은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미 집회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차벽으로 이렇게 쳐놓은 상태 같으면 차벽으로 쳤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시위대의 강경 대응을 또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집회를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11월 중이면 민중 집회를 합니다. 하고 나면은 거의 1차 집회가 끝나고 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몇몇이 남아서 좀 폭력 시위 형상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 대체적으로 경찰이 진압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만 이번 같이 아예 제대로 집회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아예 차벽을 쳐버리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날씨도 안 좋고 한 상황에서 오히려 집회에 참여하러 온 일반 시민들을 굉장히 흥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일단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물대포를 쏘기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은 과잉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생각이 경찰의 듭니다. 초기 대응이 미숙했고 굉장히 그리고 미숙했습니다. 이 과잉 대응을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 과격한 시위가 촉발됐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김영남 그 의원.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겠는데요. 광화문 광장은 집회가 불어댔고요. 애초에 집회 신고가 이루어졌던 서울광장이나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 및 시위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불상사가 안 이루어졌을 텐데 집회가 불어댄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겠다고 그것도 집회 초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집회를 주동한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자와 민중이 분노하면 서울과 이 나라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러면서 청와대로 진격하자. 이러면서 집회가 시작됐거든요. 광화문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차벽을 쌓아서 폭력 시위로 몰아갔다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이고요. 그 광화문 광장은 애초부터 집회가 허락되지 않은 곳이고요. 광화문 광장은 아시겠지만 그 너머는 바로 경복궁 뒤에 청와대가 있습니다. 근데 애초 시작부터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하면서 돌격하는데 그거를 차벽을 안 막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건 경찰의 직무유기고 제가 알기로 청와대 경호수칙상 쇠파이프나 강목으로 무장한 다중이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면 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수차를 동원한 것을 갖고 그것 때문에 경찰 때문에 자극이 돼서 폭력 시위로 변했다. 애초부터 폭력 시위 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경찰관들이 쇠파이프하고 강목을 거기서 나눠줬습니까? 미리 시위대가 준비 안 했으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과격하게 만든 것에 물대포가 확실하게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벽을 미리 그렇게 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서울 광장에서 있었던 민주노총과 그리고 서울역 그리고 대학로 산발적으로 각각의 집회를 하시고 중앙으로 모이는 과정에서 어딘가 모이자라고 했는데 그곳에 가지를 못하게 돼버린 것이죠. 못하게 돼버린 것이 거기 모이면 안 돼요, 거기는.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 아닙니까? 아니 모든 분들에게 거기는 하다못해 집회가 불어된 관광객에게까지 곳입니다. 그걸 오픈되어 모이는 걸 있는 법적 권리로 공간이었는데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거기에 모여서 집회하면 불법이다라고 사전에 통보를 해줬는데요. 그 공간에 모여서 집회를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차벽을 쳐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사실은 오히려 더 혼란을 저는 부추겼다라고 봐집니다. 아니 이래서 제가 적반하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적반하장이 아니죠. 광화문 광장에서 그냥 집회를 정치적인 하겠다라고 집회 시위가 하면 금지되어 있는 장소고요. 저희도 경찰이 사전에
거기서 집회가 안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세 군데에서 집회를 하다가 광화문 광장으로 진격하자고 온 것이고요. 그걸 경찰이 차벽으로 막은 것이죠. 그걸 자꾸 사실을 이렇게 사실과 다른 말씀하시면 좀 예,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집회를 준비하셨던 근데 지금 분들의 두 분이 경우에 네. 이 논쟁 중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경찰 차벽 말이에요. 이게 이 광우병 집회 때 이 처음 나타나서 그때부터 논란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게 위헌이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지난 8월에 법원에서는 일반 시민의 통행권을 막지 않는 차벽 설치는 적법하다 또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지금 한정혜 의원은 광화문 광장 왜 못 가게 하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네네. 거고 원칙적으로 거기는 집회가 불허된 지역이니까 들어와서 집회 시위를 하면 불법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법률 예. 문제라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세요. 헌재에서 차벽 설치가 불법이라고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좀 호도하는 것이고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헌재에서 불법이라고 결정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 광장을 뺑 둘러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막는 경우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시민들이 했다는 것이고 통행을 못하게 막는 그렇죠. 거. 이번에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처럼 광화문 광장에 진입해서 청와대로 진입 못하게 일면을 한쪽 면을 막는 것은 합법이다. 그것은 헌재 결정도 그렇고 법원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경찰의 차벽 설치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헌재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좀 잘못 이해했거나 사실과 다른 좀 사실 김용남 호도하는 의원님, 주장입니다. 그날 현장에 계셨으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하셨을 거라는 아니, 생각이 헌재 듭니다. 결정은 아니, 제 말이 맞습니다. 현재 결정은 이렇게 되어 있죠. 시위대가 경찰의 경고를 무시했을 경우에 차벽을 설치하는 것. 이거 괜찮다고 했고요. 이른바 숨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시위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통행 가능하게 하는 것. 이거 괜찮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시위대 일반 시민 할 거 없이 아무도 통행이 불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차벽을 동서로 설치해서 아니면 교통 소통을 이제 확보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광화문역에 쓰지도 않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광화문역에 내릴 수조차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좀 과도하게 사실은 경찰에서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시위대가 경복궁을 무슨 날개가 달렸습니까? 경복궁을 넘어서 날아가겠습니까? 그렇지 경복궁 않은데 옆길로 가면 청와대 애초에 아닙니까? 집회를 준비하셨던 분들이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평화적인 집회로서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표현을 하겠다라고 해서 11가지 요구사항을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 보면 이제 농민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민단체는 지금 한중 FTA라든지 또 이제 밥쌀 수입과 관련돼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해서 한 것들이고 각각의 단체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한 말씀 것이었는데 중에 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집회와 시위의 주체가 있겠죠? 주체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주체는 지금 한정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평화적 시위하고 우리의 주장을 알리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집회 허가를 냈고 네네.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 주체 측의 의도와 또는 생각과 또는 통제 범위 밖에서 뭐 좀 과격하게 행동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시는 그 집회 자체를 하지를 못했죠. 집회 자체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서울시에서 서울역에서 일부 단체 예. 그리고 이제 서울 광장에서 또 뭐 노동자 단체 대학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쭉 하고 모여서 하기로 한 것이 광화문 광장이었는데 광화문 광장에 진입을 못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잠깐만요. 예.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셨고.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지금 거죠? 사실관계가 틀린 게요. 집회를 못했다는 건데 집회는 서울역 광장에서도 하고 서울역 광장에서도 하고 했죠. 광화문 집회는 거기는 집회가 안 된다라고 미리 경찰에서 안 된다고 통보를 해줬고요. 그거를 통보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하겠다고 몰려들은 거고 그리고 주최 측은 평화적 시위를 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만 이 집회를 주최한 가장 핵심 인물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 현장에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서울과 이 나라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리고 청와대로 진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쇠파이프를 경찰관이 나눠줬습니까? 미리 주최 측에서 준비했잖아요. 강목하고 횃불하고. 아니 그걸 사실관계를 자꾸 호도하시면 안 되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어떤 말씀? 대한민국의 20살 넘은 성인들이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렇게 하자 그래서 거기 모인 13만 정도 되는 사람이 다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가는 그렇게 그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격양되어서 그런저런 발언을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하는 역할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의 의도는 폭력이었다는 거죠. 적어도. 민중총 걸기 대회를 할 때 보통 사전 집회라고 해서 각 단체별로 인원도 체크하고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모여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각자 사전 집회를 하고 한 곳으로 모이는 알겠습니다. 것이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집회 자체는 사실은 성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찰이 이게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찰 수사 과정도 좀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다시 좀. 과정도 지켜봐야 됩니다만 예. 저는 이번에 그 물대포를 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이 그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찰에서 앞으로 수사할 과정은 좀 지켜보고 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그 백모 씨 농민이고 좀 연세가 많은 분입니다. 백모 씨가 물대포를 맞아서 실신해서 지금 중태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모 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살수차로 직격해서 쐈다는 거고, 이 백모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위대 몇 명이 했는데 그 시위대한테도 물대포를 쐈다는 거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그림에서 확인이 되니까요. 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설명하십니까? 글쎄, 물론 이제 아주 세부적인 규칙을 다 지켜가면서 살수차를 이용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사실은 살수차라는 게 그렇거든요. 사람이 위에 올라타서 이렇게 보고 쏘는 게 아니고요. 차벽 뒤에 이렇게 고가다리를 쏴서 밑에서 요만한 핸드폰만한 모니터를 봐가면서 이렇게 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야간에 더군다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경찰 차 쪽으로 접근하는 다중을 향해서 이제 살수차를 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어둡다 보니까 제대로 못 보고 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규칙을 세세하게 다 지킬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현장의 급박성을 볼 때 도대체 쇠파이프 휘두른 걸 얘기 안 하고 왜 시위대 중에 한 명이 다친 것은 물론 다쳐서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그분의 건강이 꼭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분이 경막하 출혈로 수술받은 직후에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자꾸 위독한 쪽으로 몰고 가시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갖고 지금 소위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희. 실제 제가 오늘 서울대병원 다녀왔는데요. 네. 많이 위독하십니다. 많이 위독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일흔이세요. 연세가 일흔이신 분이신데 이분이 쇠파이프를 들고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사실은 연세가 드셨으니까 좀 말리려고 나간 것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 사실은 물대포를 쏜 거고요. 그리고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다라고 하면 경찰의 지휘 체계가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조준해서 그렇게 쏘고 그분이 쓰러졌는데도 15초간을 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경찰 간부 중에 그 누구도 그러면은 연락을 해서 그만 쏴라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로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분을 모시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등에다 대고도 계속 쐈습니다. 지금 저 장면인데요. 예. 저 저게 부분에 보이지 대해서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살수차가 봅니다. 실제로는 보고 쏘는 게 아니고 밑에서 조그만 좋습니다. 모니터를 그래서 보고 쏘는 거라고 그 말씀 그거를 드린 제가 거고요. 인정을 그리고 한다라고 하면 백남기 씨의 뭐 건강 상태는 제가 뭐 가서 본 거는 아닙니다만 아니, 제 그래서 얘기가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익 의원님이 서울의대 교수 출신 아니십니까? 김용익 의원님이 병원장과 직접 통화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더라. 그리고 병원장이 나하고 의과대학 동기 동창이다. 이렇게 본인이 확인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자꾸 위독하시다고 지금 스마트폰을 왜 드십니까? 아니 요 스마트폰에 예. 김용익 의원님이 예. 트위터에 그 사실을 네네. 올린 사진을 제가 찍어놨는데요. 그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뭐 창작을 해낸 게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나온 예. 얘기라는 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희 의원이 확인하고 얘기한 거라고 하면 천만다행입니다. 예,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게 수술 자, 들어가기 전 얘기라는 아니요. 말씀을 수술 마친 드릴게요. 다음. 네. 자, 그건 뭐 사실관계는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좀 발언이 좀 굉장히 거친 발언이 나왔죠.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면 뭐 흔히 미국 경찰을 막 패버린다. 뭐 이런 발언들이 나왔어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로 수석 대변인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다. 이렇게 바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완영 의원의 표현은 좀 거칠었습니다만 예. 사실은 뭐 어떤 팩트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꼭 상대방이 총을 들었건 안 들었건 사실은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때린다는 건 미국에서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쇠파이프 아니라 주먹을 휘두르는 것도 사실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검사할 때 미국 출장 가서 한번 미국 경찰이 검거하는 장면을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경찰관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범죄자들이. 왜냐하면 허튼 짓을 하면 그대로 사살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좀 표현이 거칠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국회의원들의 저런 발언들이 사실은 국회를 점점 더 불신의 늪으로 빠뜨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완영 의원님 사실 공무원 출신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가려가면서 하시고 예. 사석이든 아니면 뭐 공식석상이든 가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미국 예를 드셨는데 미국은 폴리스 라인을 치지 차벽 라인을 치지 않습니다. 차벽 라인을 치지 않고요. 이번에 폴리스 라인을 먼저 넘은 거죠, 시위대가. 아니 그러니까 폴리스 라인과 차벽 라인을 그리고 사전에 집회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경우도 거의 없죠. 그렇게 철저하게 집회를 보장을 해주고 집회를 할 수 있는 걸 예. 보장을 해주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중에 문제를 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다르고 또 하나는 막 그 총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처럼 총기의 소지가 자유롭고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나라에서 그 경찰들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이 대한민국 경찰에 주어진 공권력의 권한을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적절하지 않았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미국 경찰이 반드시 상대방이 총이 있다고 해서 총을 쏘는 건 아니거든요. 총기 소지와 상관없이 공권력에 대한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에 대해서는 진짜 네, 단호하게 오늘 응징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미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하고 그 점에서도 많이 다르군요. 네. 예, 문화가 미국 많이 경찰의 이 미국 국민들의 미국 경찰에 대한 신뢰와 우리 국민의 우리 경찰에 대한 신뢰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또 시위대의 이를테면 강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에서 오는 그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어쨌든 발언 자체가 좀 거칠었다고 하는 점은 김영남 의원도 좀 인정하시는 거니까 내용과 상관없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말이 또 다른 이 갈등을 낳는 이런 일은 좀 네.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테러 얘기하고 이 시위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갔네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